퍼즈의 포트폴리오, 이번 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퍼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어제 하루 동안 비트코인이 무려 7%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웨이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코인들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과연 어제 이 빨간불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강세장으로의 시작인지 아니면 잠깐의 이 반등이 끝나는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차트 분석부터 바로 해볼까요? 네, 해서 저도 사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해서 차트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출연을 시작한 게 요 첫 매수라고 되어 있는 요 날이에요. 네. 제가 첫 출연을 한 날이 이날인데 그 이후로 계속 하락만 하다가 이제 겨우 반등다운 반등이 사실 살짝 나온 거거든요. 해서 이제 뭐 물론 상승한 건 좋지만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횡보해가지고 움직임 작아지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하락하다가 반등을 조금 하면은 엄청나게 큰 반등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쨌든 상승한 건 좋지만 이 정도 상승은 사실 말씀드리면 뭐 추세를 전환할 정도의 상승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상승장이 이제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장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그려드렸던 퍼즈 각도선 일단 여기가 있는데 이 퍼즈 각도선을 돌파하는 것으로도 안 되고요. 사실 이제 요 퍼즈 각도선을 돌파해야만 요 위로 올라와야만 뭐 가격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45,000 정도 이상 올라와서 한 5만 정도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 한 7만 달러 이상 넘어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거기까지 차트를 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퍼즈 각도선을 돌파하는 게 최우선이고 요 퍼즈 각도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한 4만 한 2천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 일주일 넘는 긴 기간을 정말 움직임 없이 이렇게 지속되어 왔고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빨간불이 길게 양봉으로서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진짜 반등이 시작됐나 보다. 어제 새벽 동안 찐 반등을 외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그런 심정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말 불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라인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에 또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우리가 매수와 매도로서 적용을 시켜본다면 어떻게 또 쓸 수 있을지 자세하게 한번 오늘 다뤄볼까요? 네. 그래서 사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너네 이래서 틀리는 거야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오류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걸러낼 수 있는지 좀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했던 내용을 빠르게 잠깐 보면은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올라가고 요 안에서 1, 2, 3, 4, 5로 올라가니까 이제 요 상승 엘리엇 파동의 상승 끝과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 해서 팔이 달려야 된다. 팔이 달려야지만 그만큼 하락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어제 했던 내용인데 이제 헤드앤숄더도 있고 뭐 쌍바닥도 있고 뭐 삼중바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는 어떤 건지 제가 좀 설명해드리면 이러한 식으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잖아요. 하락이 마무리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곳에서 이러한 식으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있는 1, 2 조정에서 요 2 조정이 만약에 깊게 받아요. 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패턴이 쌍바닥 패턴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조정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깊게 받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삼중바닥 패턴이에요. 해서 삼중바닥, 쌍바닥, 뭐 역헤드앤숄더가 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똑같은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근데 이제 얼마나 조정을 더 받았냐 뭐 어떠한 모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말씀드렸던 모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다 이제 어쨌든 요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당하시는 경우가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당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역헤드앤숄더 패턴이고 심지어 팔도 달렸는데 그랬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잖아요.
네. 해서 저희가 이제 자주 속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예요.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A, B, C,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파동상에서 A, B, C가 마무리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역헤드앤 숄더는 반등의 신호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하락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이러한 패턴은 속임수라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도 이러한 부분 1파에서 2파 조정 받을 때, 그리고 3파에서 4파 조정 받을 때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곳에서 뭐 그 헤드앤숄더가 나왔다고 해서 하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서 많이 속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를 사실 정확하게 다루시려면, 활용하시려면 엘리엇 파동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엘리엇 파동까지 같이 분석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엇 파동을 분석할 줄 알면 굳이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해야 될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요 알기 쉬운 부분, 엘리엇 파동 중에서 추세가 전환될 때, 그리고 쉬운 모양 이런 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속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속는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예시 같은 경우를 이제 들어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이런 식으로 팔이 달리고 이러한 식의 역헤드앤숄더 모양, 다시요. 네, 팔이 달리고 이런 식으로 역헤드앤숄더 모양인데 올라가지 않고 이제 하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하락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엘리엇 파동까지는 공부하기 너무 힘들고 난 바쁜데, 근데 그러면 이런 헤드앤숄더나 이러한 것들은 그러면 엘리엇 파동을 모르면 활용할 수 없는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을 다루지 않아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예측을 하는데 쓰지 않고 매매 전략으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해요.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러한 모양이니까, 예를 들면 뭐 요러한 모양이니까, 색깔 바꿔서 요러한 모양이니까 이러한 식으로 갔다가 올라가면 모양을 완성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면은 제대로 된 요 설명 자료에 보면은 진입, 스톱, 목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입을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입을, 매수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매매 전략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거.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못 활용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잘못 봐가지고 여기서 매수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잘못 봤을 때는 손절을 짧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크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굳이 엘리엇 파동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이러한 매매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1, 2, 3, 4, 5로 떨어졌다.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하락이 끝나고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비슷한 모양이 나오면 역헤드앤숄더, 뭐 헤드앤숄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역헤드앤숄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 넥라인 여기를 돌파했을 때, 지금 돌파했죠? 요때 매수를 들어가고 목표치를 잡는다라고 하면 여기 8인 1차 매도는 여기 8까지, 2차 매도는 여기 8까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아래로 떨어져서 여기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 오른쪽 어깨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손절,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잘못 봤다 하더라도 이만큼 손실이고 잘 봤다라고 하면 이만큼 수익 구간이니까 이런 매매들을 반복하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더 많은 양이 많지만 이러한 부분들만 좀 챙기셔서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가 엘리엇 파동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배웠으면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에 좀 쓰고 예측을 하는데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차트상으로 봐서 진입과 스톱, 또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손절가가 짧고 타이트하고 또 목표가가 높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일부에서 이더리움 관련된 이
업데이트 소식도 잠깐 다뤘었는데 이 머지 업그레이드가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8월에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이 머지 업데이트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과연 이 알트코인들에게 상승을 견인해줄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호재인지도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버즈님? 요 머지 업그레이드가 이게 흔히 말씀드린 2.0 업그레이드로 가는 가장 핵심인 업그레이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 거의 2.0 업그레이드가 완성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상승장이 온다면 그거를 견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일 가능성이 90%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 10%는 뭐냐면 이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터지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왜냐면 지금 이더리움 시총이 정말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한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설명을 전에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더리움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그러한 부분들이 불만이었던 다른 디앱 같은 경우에 다 넘어올 수 있고, 그럼 이더리움은 좀 더 활성화되고 가격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더리움 2.0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락해?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는 제 생각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나 좀 보셔야 될 거는, 최근에 이더리움 2.0 비콘 체인에서, 비콘 체인 같은 경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테스트 서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오류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2.0에 오류가 발생돼, 그러면 2.0 제대로 업그레이드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테스트 서버니까 요거를 잘 수정만 하면 괜찮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면 문제가 커지지만, 한번 일어나는데 이걸 수정했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오류를 잡아내려고 어쨌든 비콘 체인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차트적으로도 간단히 이더리움을 보면은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류 때문에 비트코인은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는데 이더리움은 저점을 갱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막 제대로 2.0 업그레이드 되는 거냐 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제 생각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분석해 보면은 이제 423.6%,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을 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추가적으로 476.4%가 한 1,580달러 정도인데, 여기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일단은 반등하기 좋은 구간 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퍼즈 각도선을 돌파해 주느냐의 여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더리움 뭐 1,300달러, 어제 뉴스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1,300달러 가야만 산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럼 걔네들은 뭐 그 전에 올라가면 안 산답니까? 이런 거에 너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도 크라켄에서 뭐 2만 달러 가면 뭐 몰빵을 사겠다. 근데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걔네들 조용히 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어쨌든 지금이 사기 좋은 자리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한꺼번에 몰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추천드린 방법대로 적립식으로 기간을 잡고 매수하시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익으로 익절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머지 업그레이드라는 건 이제 이더리움 2.0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POW,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POS로 넘어가는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비트코인 반감기처럼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늘어나면 유통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또 가격 오르는 그런 모습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올해 또 기다리는 대형 호재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쯤에 이제 테스트넷 상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테스트넷 상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이 리플과 스텔라 루멘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리플 대신에 스텔라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퍼즈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볼 텐데, 일단 스텔라 루멘 관련해서 최근 또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스텔라 개발재단이 이 브라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이 CBDC 개발 프로젝트에 또 합류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커플링 되는 건 알았는데, 사실 스텔라 루멘은 그동안 제2의 리플이다 이렇게 불려왔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제2의 누구, 뭐 제2의 이효리, 뭐 제2의 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수식어를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이효리, 수지 이런 소태지, 분들, 뭐, 그죠?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식어가 붙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한 관점을 봤을 때 제2의 리플,
뭐 리플의 경쟁자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솔직히 스텔라 루멘보다는 리플에 눈이 더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리플이 코인 시장에서 가지는 위상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리플 얘기를 좀 잠깐 조금만 한 다음에 스텔라 루멘이랑 같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리플 같은 경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제가 리플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리플 소송이 정말 중요하다. 리플 소송에서 만약에 리플이 지게 되면 다른 코인까지 전부 다 증권으로 판정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소송들을 다른 코인들 다 겪어야 된다.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응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이러한 소송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있었었는데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79개 토큰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는 소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에 있는 거의 모든 코인이 야, 증권이다. 그러니까 너네 신고도 안 하고 증권을 판매하고 있는 거니까 당장 그거 멈춰라. 이러한 소송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관련해서 이제 트윗 올렸는데 그 리플의 변호사인가요? 해가지고 네. 너네 도지 이거 잘못하다간 증권으로 해가지고 소송 당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진짜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고 리플이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어쨌든 코인 전반적인 상황의 차원에서라도 리플 소송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스텔라 루멘이랑 같이 보게 되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왜 제2의 리플인지 안 그러면 리플의 경쟁자인지를 살펴보면 쉽게 말하면 리플이랑 가는 방향이 비슷해요. 네, 가는 방향이 비슷하고 여기 보면은 스텔라는 소득 수준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이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리 처리 속도도 빠르고 저렴한 네트워크 비용, 그다음에 규제 준수한다. 이러한 것들도 리플과 거의 유사하고 그다음에 리플에서 있었던 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실 스텔라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초기에 이제 스텔라 설계를 할 때 리플의 소스를 갖고 왔기 때문에 계속 비교가 되는 코인이고 그리고 이제 뭐 누가 낫냐 내가 낫냐 그리고 스텔라 루멘 입장에서는 어쨌든 리플을 뛰어넘는 게 오프겠죠. 그래서 이제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코인 자체도 괜찮습니다. 이제 개발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요 리플과 더불어서 스텔라 루멘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 한 줄 알았는데 제가 메이저 코인으로 넣어서 포함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시총이 큰 거 작은 거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리플이랑 스텔라 루멘 차트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게 이제 리플 차트고 그 다음에 여기 딱 보시면은 요 하늘색 선 있잖아요. 요게 스텔라 루멘 차트예요. 보시면은 비슷하죠. 네, 그냥 솔직히 말하면 거의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뭐 어떤 코인이 차트적으로 더 좋냐 나쁘냐는 좀 긴 사이클로 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좀 짧은 사이클로 본다라고 하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요 퍼즈 각도선이랑 좀 거리가 있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좀 거리가 있는데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를 뚫을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 퍼즈 각도선은 뚫을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두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문제가 없고 제일 좋은 거는 두 개를 분산해 투자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스윙 혹은 단타를 생각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요걸 먼저 돌파하는 코인이 있다면 그 코인으로 단기적인 뭐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아마 그러면 스텔라 루멘이 먼저 뚫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상관없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스텔라 루멘이 조금 더 차트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커플링 되는 모습을 이렇게 같이 차트상으로 확인을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스텔라 루멘이 좀 더 반등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 퍼즈 각도선을 뚫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스텔라 루멘이 좋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두 코인 모두 향후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